경이로운 인간의 몸. 이미 이걸 눈여겨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느 정도로 경이롭냐면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몸의 에너지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기술을 유산화해서 완성시켰어요. 인텔리전스.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정도 세우시고요. 정말 신비로운 얘기가 많을 거예요. 신비한 거를 넘어서 경이롭다고 이제 모두 다 충분히 아마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이 경이로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덩어리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균형, 즉 미생물과의 합동을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이로워요. 자연은 경이롭다는 곳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인간은 자연 치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인체 안에 있는 네트워킹을 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죠. 왜? 우리의 몸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차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인체 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서 다 해주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아팠을 때는 병원에서 모든 걸 다 치료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 인체에 관해서 어쩔 수 없이 대체의학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아, 인간의 몸은, 나의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사실 이런 분야로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된 유산화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으로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아빠가 유산화를 만나기 5년 전에 이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만났으면 훨씬 더 조금은 건강을 더 유지하면서 더 사셨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저는 유산화를 굉장히 지금은 많이 널리 이 원리와 그리고 유산화 제품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해부도죠. 해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 저희 준석이는요. 이런 모습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뼈만 보여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게 본능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익숙해지니까 요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모습이었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뇌도 들어있고요. 겉에 보여진 그 안쪽에 각각의 장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의 것을 박제해 놓은 것이라 여기 지금 보이는 겉으로 나와 보이는 게 창자,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이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끔찍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몸이 어떤 시스템을 돌려요. 각각의 자기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돌리는데 여기 보면 오르간 시스템이라고 각각의 기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일을 잘 하기 위한 것들끼리 모여서 이러한 기관계를 형성하는데 여기에 소화기계, 계자만 다 붙이면 각각의 어떤 일을 하는지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 근육계, 피부계, 림프계, 호르몬계, 그리고 신경계, 혈관계, 비뇨기계, 호흡기계, 생식기계,
골격기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굵직굵직한 어떤 일을 하는 이 시스템으로 나뉘어 놨어요. 아주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이렇게 나뉘어 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제는 아까는 큰 것들끼리 이렇게 나뉘는 거를 보았는데 그러면 인간이 구성된 요소를 쭉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원자,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분자, 그리고 분자의 형태가 어떤 소기관으로 이루어지면서 살아있는 어떤 형태가 제대로 관찰되는 게 세포였어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세포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까 보셨죠? 그 수많은 기관들로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게 모두 연결이 된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보면 마지막 단위가 왜 세포냐? 그 세포를 더 쪼개면 아까 분자도 나왔고 원자도 나왔잖아요. 하지만 생화학 반응을 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최소의 단위는 분명히 세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살아있는 단위의 세포를 가장 기본 단위로 하고 그다음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기관계 전체로 연결된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살아있는 단위의 기본 단위의 세포가 정말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게 죽은 세포라고 한다면 이 죽은 세포들을 점점 탱글탱글하고 아주 화사하고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야만이 우리는 건강합니다. 이런 단서들을 이미 과학자들이 수세기를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더 나은 발전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포의 어떤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저는 초점을 두어봤어요. 세포가 가지는 기능은 우리가 단순히 재생을 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재생을 하면서 아울러서 해독을 하고 그리고 해독을 하는 그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면역의 세포들이 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기능을 얘기할 때는 재생의 기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생과 해독과 면역의 시스템이 정말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잘 돌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정말 아까 전체가 연결되는 수많은 시스템들을 잘 돌리겠죠. 네.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더 특별한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떤 기능을 찾아냈냐면요. 아까 일련의 재생과 해독과 면역의 전체 시스템을 다 돌리려면 세포와 또 세포가 서로가 지능적으로 소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기능을 최근에 발견이 된 건데 이 기능 때문에 우리는 세포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이 NRF2라는 이 개인성 항산화 효소를 발견하면서부터 영양제 업계는 정말 센세이션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양적인 기술은 굉장히 앞서가면서 최신의 기술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온 인류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뭐냐? 인셀전스 테크놀로지예요. 온리 유산화에서만 먼저 시작하고 이 기술은 이미 특허가 나와 있죠. 네, 특허 번호는 각각의 스폰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의 특허 번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음번 강의해 주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셀리전스 기술은 바로 인텔리전트하고 셀룰로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인허런트라는 어떤 이 단어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세포 내부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건 뭔가요? 똑똑하다. 우리가 지능하면 그냥 뇌만 생각하잖아요. 뇌가 왜 지능이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이 기능이 바로 지능인데 이게 세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다라는 게 뇌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 안에 이 판단하는 지능을 갖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두시고 그러면서 이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미토파지라는 우리의 어떤 해도 부분에서 오토파지와 미토파지가 있지만 이 미토파지라는 우리가 살리고 세포 스스로가 아까 재생을 끊임없이 하면서 기능 중에 해독 기능이 있었죠. 네. 해독 기능이라는 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죽은 세포, 그리고 뭐 병든 세포, 불필요한 세포들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노폐물도 포함해서. 근데 세포 단위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뭔가 다 분해시켜서 빠져나가는데 아직 죽지 않는 세포를 그냥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큰일 나죠. 그래서 죽여야 돼요. 우리의 생체 시스템은, 인체 시스템은 전체를 위해서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있어서 전체가 이 죽은 세포가 지금 불필요한 세포라고, 아니, 죽지 않았지만 병든 세포가 불필요한 세포라고 판단되는 순간 그걸 강제로 죽이는 아포토시스화 시키는 자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살의 기능을 좌지우지하는 판단하는 기능은 바로 뇌가 하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한다라는 이 기능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기술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든 세포와 세포에 소통하는 인텔리전스 기술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간략하게 지금 우선 이런 기술, 세포의 기술에 관한 부분 이렇게 짤막하게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세포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포가 아까 다 모여가지고 기관계 그리고 전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 모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이 모습, 눈, 코, 입, 손, 발 그리고 각각의 장기.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 인간답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모든 현인들의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제를 던지면 질문을 하면 그거에 관해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실 무엇을 배출함에 따라 세포의 건강이 결정돼요. 왜 세포에게 집중을 했을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제가 그림으로만 표현해놨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포가 도대체 건강하려면 내가 콩을 먹을 건지 팥을 먹을 건지 그걸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아까 해독 기능이 있었죠. 세포 안에 있는 이 배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먹고 배출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먼저 먹는 인풋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소화기관에서는 영양소를 먹지만 폐에서는 산소를 또 공급을 받아요. 입과 코로 인해서. 그래서 먼저 인풋과 이제 아웃풋 먼저 살펴볼게요. 아웃풋은 배설하는 거예요. 노폐물과 독소가 이제 배출하는 건데 이제 통로가 호흡, 땀, 호흡, 대변, 소변 이러한 형태로 배출이 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단서가 노폐물과 독소잖아요. 노폐물이잖아요. 독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형태로 인체 밖으로 빠져나가면 자연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의 일부였잖아요, 아까. 그러면 자연에게 이로운 걸 배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연에게 이로운 걸 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더 다 분해시켜요. 그래서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땅의 거름으로 쓸 수 있고 모든 인간에게 아니면 모든 동물에게 자연에게 이로운 존재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구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식도를 통해서
간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췌장도 있고요. 소장이 있고 그리고 대장이 이렇게 가장 큰 상자가 직장, 항문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소화기관은 이렇다라는 것과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더 훨씬 보기가 쉬우시죠?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우리의 소화기관을 이렇게 이제 큰 틀로 나누면 초록색은 소화의 통로예요. 진짜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런 소화기관으로서 통로고, 그리고 이제 빨간 이렇게 박스로 빨간 줄로 빨간 색깔로 간 쓸개 그리고 이자 여기 췌장이겠죠? 이쪽 부분은 바로 소화를 돕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소화를 돕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여기로 보내주는 그리고 만드는 그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화하는 입이나 위나 식도, 뭐 십이지장, 뭐 큰 창자, 작은 창자 각각의 이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너무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각각 다 읽어보시고 하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소화기관이 하는 일은 1단계 소화, 잘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부수는 거예요. 왜 부수겠어요? 왜 잘게 분해할까요? 손 들어보셔서 누가 좀 이걸 해볼까요? 저는 지금 이거 저기를 못하니. 음소거 해제하시고 요거 왜 소화를 시키고 왜 분해를 시킬까요? 우리 제가 답 좀 해보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흡수하기 위해서. 네. 왜 흡수를 하려고 해요? 왜? 왜 흡수하냐고요? 네. 우리 몸이 필요하니까요. 네, 우리 몸이 누가 필요해요? 세포가. 그렇죠. 세포가 이 영양소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분해시켜서 자기의 쓰기 이로운 쪽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 자연에게 이로운 배설물도 있거든요. 모두 다 영양소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배설물의 형태는 자연에게 이로운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응가를 넣으시거나 소변을 넣으시는 게 그리고 호흡을 하고 땀을 배출을 시키는 게 독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연에게 사실 좋은 걸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소화의 과정, 잘게 분해하는 이유는 영양소도 흡수하지만 바로 자연에게 이로운 걸 배설하기 위해서 분해시키는, 그러면 그 중간 단계 또 하나의 단계가 있죠. 흡수시키는. 네, 세포가 영양소를 취하기 위해서 분해시킵니다. 흡수시킵니다.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이러한 소화기계를 돕는 제품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헤파실은 간, 알로엔즈는 위,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그리고 하이버지 플러스도 장과 모든 환경, 아까 미생물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건강을 책임져 주는 제품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제2의 장신경계가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장이 건강하면 장의 면역, 우리의 전체 면역에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장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건강에 면역의 시스템을 돌릴 때 이 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우리는 이제 이해하죠. 인셀리전스 기술을 아니까. 그런데 인셀리전스 기술을 몰랐을 때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신기한 걸로 끝나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경이롭게 이걸 연결시켜 놨구나. 바로바로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소화기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인체는 전체 연결이 되면서 아까 또 하나 우리에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폐와 어떤
호흡기관의 폐와 심장에 어떤 연결하는 이런 순환계도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면역계. 우리가 면역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면역에 관련된 거는 흔히들 우리가 방어 체계로만 알고 있어요. 외부 방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해독 시스템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는 일 중에. 그러면 이 해독을 잘하는 잘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면역 세포가 이 분해하는 과정을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관여를 하는 부분을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호전 반응을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는 방어 체계와 해독 체계에 관여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게 사실은 뇌가 아니라 몸의 단위의 전체적인 어떤 영양소의 네트워킹을 하는 건 심장이에요. 신장이 하는 일을 나중에 한번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신장이 하는 일은 우리가 여과를 하고 그리고 배출을 시키고 그리고 재흡수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단순한 여과와 배출만 한다라면은 이 신장은 단순히 배출 기능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신장은 재흡수하는 이 기능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정말 무엇이 다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러면 이것 또한 판단의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판단을 뇌로부터 연결시키는 거기까지 하는 그런 신경체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장 강한 게 바로 심장 위에 있는 부신 연결되어 있는 그쪽하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이 정말 왜 우리 몸에 네트워킹을 하냐면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슘이 섭취를 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칼슘이 이렇게 다 흡수가 되고 여기 신장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칼슘은 사실은 몸에서 충분해서 그냥 버려야 되는 칼슘이거든요. 근데 몸 안에서는 흡수를 못한 거야. 흡수를 못했어요. 근데 신장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신장은 바로 이거 이상 신호다. 그래서 이게 진짜 버려야 될 칼슘인지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될 칼슘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판단을 할 때 혼자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럴 때 전체적인 모든 장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장기, 예를 들어 위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위가 나빠서 병원에 오신 분이 그걸 제대로 못 고치시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못 하시고 그리고 어떤 대체 요법을 못 하셔서 그냥 계속 나빠졌어요, 위가. 그래서 위가 계속 나빠져서 전체적인 기능이 다 나빠져서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의 신장까지 망가져요. 위가 망가져도 그렇고 심장이 망가져도 그렇고 어느 한 가지 장기 하나만 망가져도 마지막까지 망가지는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네트워킹. 그런데 영양소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러한 원리를 조금 앞뒤로 조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화기관의 소화기관의 간과 장, 그리고 아까 들어오는 산소, 폐, 이 기능과 그리고 아까 순환기 있었죠? 순환기에 혈액뿐만 아니라 림프의 순환도 있고 이 모든 순환기를 제대로 돌리면서 마지막 배출을 하는 신장, 이 기능까지 전체적인 부분,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전스 기술이 탁월하게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신경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신경계 부분이 다 연결을 시켜준다라고까지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신경계 부분은 제가 이제 중간 내용은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 안에 신경계 안에 이미
뇌하수체로부터 하는 체성신경계라고 우리 감각신경계 쪽으로 나뉘면서 감각신경계에서 자율신경계가 있거든요. 자율신경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체가 비상사태를 대비한다거나 스스로 판단해야 될 때는 뇌와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요. 그럴 때 이 세포와의 아까 모든 단계와의 그 연결성이 제대로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2의 뇌, 내장과 뇌의 소통인데 근데 뇌보다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뇌세포도 세포의 일환이잖아요. 네. 뇌세포도 세포의 한 종류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래서 균형과 조화로움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유산화에서는 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제품들이 아까 잠깐 초록색의 소화기계 제품만 보셨지만 이미 심혈관계, 세포기능계, 신경계, 골격계, 내분비계 이런 식으로 유산화에서는 이 시스템별로 제품이 나눠져 있어요. 색깔별로. 그래서 어떠한 기능적인 면 원리 조금 아시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어떤 일반인들도 누구에게나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세포가 건강해야지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건강성 중에 인셀리전스, 이 기술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지능적으로 소통하는 이게 돼야지 전체적인 균형이 다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이 결론으로 이 강의를 맺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의 자연에서 우리에게 영양소를 줘요. 그런데 이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를 함으로써 인간은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몸을 가지면서 서로의 인셀리전스 기술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소통이 또한 다시 한번 자연과의 균형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미생물이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미생물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맨날 독소만 내뿜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화로움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 중요한 기술의 핵심이 인셀리전스 기술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인셀리전스 기술이 바로 신장에서도 영양의 네트워킹이었잖아요. 신장. 그래서 이 항산화제 영양과 이 인셀리전스 기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무조건 많으면 안 되고요. 균형과 조화로움과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건 유산화의 극비겠죠? 우리가 다 알려주면 우리 다른 데랑 경쟁력이 그래서 극비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이룩했고 실제로 효능을 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독보적인 이 인셀리전스 특허 기술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 항산화 성분은 음식으로 먹은 항산화 성분보다 100배 이상 강력해요. 그러면 내 몸이 스스로 어떤 항산화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해냈어요. 유산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드시면 됩니다. 이 인셀리전스 기술이 담겨져 있는 헬스팩 드시고요. 지금 유산화 전 제품 화장품까지 되어 있어요. 화장품. 네. 네. 피부세포도 흡수를 하니까. 피부세포가 재생을 하고 해독을 하고 면역의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세포니까.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이 항산화의 힘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영양제만이 당신의 건강을 자연과 조화롭게 정말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유산화의 이 영양제는 정말 탁월합니다. 말해 뭐 하겠어요. 정말 말해 뭐 하겠어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내 삶을 꾸려가고 싶으시다면 조화로움과 어떤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런 조화로움과 균형을 맞은 가운데 자연의 경이로움이 인간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